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의 머리 아픈 사정을 적어봄으로써 혹시나 현명한 조언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밝히는 것은 제가 결혼을 2번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구하게도 사별을 겪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같은 공장에서 만난 사람과 초혼을 했었고요. 저와 동갑이었고 집안도 전부 동양이라 그런지 마음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워낙 언변이 좋았던 그 사람은 고된 근무 일정에도 지치는 법 없이 저를 즐겁게 해주었고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박한 팔자인 저를 만난 것이 그 사람에겐 잘못된 일이었나 봅니다.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되어서 큰일이 닥쳐왔어요. 좋은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효자이기도 했던 그 사람은 부모, 형제, 조카들과 가족 나들이를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도 결코 무뎌지지 않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가 나자마자 즉사한 것이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복된 차 안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죠. 어렸던 나이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비극이 아니었고 그 후로 그 집안 사람들과는 아예 연을 끊었습니다. 서로가 보지 않고 사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역 안에서 혹시라도 만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이듬해에 이사까지 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저에게 꺼낸다고 생각만 해도 숙연해졌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곳에서 계속 산다는 건 도저히 엄두가 안 났죠. 어떻게든 살아가다 보니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어려운 집안 사정까지 모두 끌어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늙어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었는데 그런 제 결심을 바꿔놓을 만큼 다정하고 멋진 남자였어요. 제 나이 딱 40이 되던 해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딸이 3명 있었어요. 배 아파 낳아본 자식 한 명도 없는 처지인데 무려 3명이라니.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아들보다 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가를 지금에서야 처절히 깨달으며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생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재혼 당시 첫째가 고2였고 둘째와 셋째가 각각 중3, 중2였어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사춘기를 맞이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이들 친모는 췌장암으로 명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발견하고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떴다고 해요. 저희 남편은 방황하는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슬픔을 이겨내려고 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과 정서적인 유대가 약해졌던 모양입니다. 저와 재혼하면서 아이들에게 친근한 엄마가 되어달라고 착하게 잘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사이가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편 역시 다시 장가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저를 만나면서 마음을 돌렸다고요.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의 저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책임감 강하고 다부진 남편이 마음에 끌렸었죠. 심사숙고한 끝에 성사된 재혼이었으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고민되는 것이라면 애들이었어요. 세 딸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빠의 여자친구랍시고 자꾸 기웃거리던 아줌마가 어느 날부터 자기들 엄마가 되었다고 통보한 셈이었으니 어렵고 싫은 존재일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애들에게 선수치면서 당부한 게 있었죠. 나를 굳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너희들한테 강조하지 않을게. 나중에 내가 엄마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편하게 엄마라 불러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집에서 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하게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애들한테 늘 따뜻하고 맛있는 밥만 차려주었어요.
저에게 비록 애들이 복잡한 고충을 털어놓지 않더라도 적당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무난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어버이날에 기대도 안 했건만 애들이 뜻을 모아 카네이션 브로치 세트를 사왔는데요. 그 작은 소품 하나를 가지고 저는 눈물이 터져서 안방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네요. 당연하게도 살면서 카네이션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고 인생의 2막을 잘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그제야 밀려와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물론 매사 평탄하고 좋았던 건 아닙니다. 첫째의 방을 청소해주다가 책상 구석에 펼쳐져 있는 노트를 봤는데 낙서가 여러 군데 돼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노트를 덮으려다가 무심코 귀퉁이에 적힌 글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재수없는 아줌마, 내가 봐주니까 요즘 자꾸 기어오르네. 엄마인 척 할 때마다 한 대 갈기고 싶다. 너무 놀라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키득거리며 비웃는 말이었던 것과 저에게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던 것만은 선명합니다. 괜히 봤다 싶어 후회가 들었어요. 그 낙서를 보고 나서는 한동안 첫째를 태연하게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습니다. 첫째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극도로 예민한 시기이기도 했고 어린 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친모에 대한 애틋함이나 그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컸을 거라는 짐작이 되었어요. 제가 첫째 속내를 모른 척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지내는 게 능사였죠. 그 후로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첫째가 성인이 되자 남편이 애들을 불러놓고 어느 날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너희 셋 다 언제까지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를 거야? 평생 그러려고? 아빠 와이프야, 니네 엄마라고. 앞으로 제대로 안 하면 너네 다 국물도 없다. 셋 다 알아듣고 잘들 해. 특히 첫째에게는 맏언니가 되어서 동생들에게 모범을 안 보이고 까불면 대학 등록금은 너 알아서 해. 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둘째, 셋째에게도 저한테 한 번만 더 아줌마라고 부르면 용돈을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새해라는 명분으로 애들한테 이러는 남편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애들도 알겠다면서 예의 바르게 수긍했고요. 단지 그날 밤 첫째에게 말할 것이 있어서 방 앞으로 갔다가 안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듣고만 게 옥에 튀었네요. 첫째 방에 모인 3명이 쑥덕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노크를 하려는 순간 첫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치사하지 않냐? 짜증나 그 아줌마. 그렇게 엄마 소리 듣고 싶으면 지가 직접 우리한테 와서 말할 것이지. 아빠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거 얄미워 죽겠어. 손이 떨려와서 노크를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첫째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따라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저는 또다시 그런 애들의 속내를 모르는 척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척하며 언제나 미소 지으며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애들이 착한 딸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지의 영역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세 가정에 허락된 적응의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해 여름 남편이 추락사고를 당한 겁니다. 고층에서 떨어졌고 2다리가 부러졌는데 한쪽에 괴사가 왔습니다. 그 다리는 더 처치할 것도 없이 무릎 아래에서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다리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감각이 돌아오길 기다렸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셋째로부터 모진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에 부정 타서 그렇잖아. 우린 항상 아빠랑 좋았는데 이제 어떡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니까. 이거 다음 말은 잘 아시겠죠? 가슴에 대못이 박힌 말을 듣고도 무어라 반박할 수 없는 제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병원 바닥에 엎어져서 엉엉 우는 자기 막내 동생을 그래도 첫째가 성의껏 달래면서 화장실에 세수시키러 가더군요.
이제는 조금 덤덤해졌다고 착각했던 그 옛날의 전 남편의 사고가 떠오르면서 정말 모든 게 저의 탓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수발을 들어도 좋으니 제발 전 남편처럼 저의 곁을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남편을 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자면서 눈을 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려댔건만 하늘은 정말 무심했어요. 남편이 새벽에 발작이 왔는데 빠르게 달려온 의료진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면을 트고 조금 지내보려고 했던 시댁 사람들과도 단번에 소원해졌죠. 혹시 3명이나 되는 애들을 도와줘야 할까 싶어서 걱정들 하는 눈치길래 제가 그럴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앞으로 나온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비롯한 유산은 세 딸을 위해 전부 쓰겠다고 했어요. 거칠애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심이었습니다. 왜 연이어 저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소득 없는 고민만 했는데요. 어쩌면 3명의 딸들을 제가 도맡아 키우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싶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이나 세속적인 그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기로 다짐하고 애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선 첫째에겐 힘들게 무리해서 대학에 다니지 말고 원하면 휴학해도 괜찮으니 편히 생각하라고 해줬어요. 마음 추스르기 힘들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다 지원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랑 셋째에겐 입시에 목매지 않아도 학업 스트레스 주지 않을 테니까 몸과 마음 건강하게만 지내달라고 했고요. 저에겐 남편이 따로 남겨준 재산이 있었습니다. 벌써 결혼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 행복하다고 첫째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데다가 둘째, 셋째도 고등학교를 너무 잘 다니고 있으니 바랄 게 없다면서 저에게 넘겨준 재산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집안의 곳간 관리는 원래 안주인이 하는 거라면서 저에게 다 주었었죠. 저만 알고 있는 남편의 숨겨진 유산이었기에 밝히지 않고 집에 갑자기 큰일이 닥치거나 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작정이었습니다. 부디 나쁜 일이 아니라 결혼 같은 경사에 내어줄 수 있기만을 바랐어요. 그 후로 지내면서 수도 없는 우여곡절 그리고 저의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왜 이리도 힘이 드나요?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 답답할 때가 많았네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제가 애들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싶어서 무거운 고뇌를 해왔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또 인생이더라고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에게 결혼할 상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번 대상을 바꿔가면서 연애를 한다 싶더니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얘기였어요.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긴 했지만 상대방 나이가 첫째보다 훨씬 연상이라는 것이 우선 염려가 됐어요. 6살이나 위라니까 조금 걱정스러웠네요. 둘이서 대화는 잘 통하니? 엄마는 아빠보다 12살이나 어린데 결혼하셨던 거잖아요. 제 경우보다 2배나 더 차이 나셨으면서 띠동갑도 아니고 6살이면 거의 친구죠. 첫째의 말에 민망해지더라고요. 저는 재혼이었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한마디 하려다가 관뒀습니다. 이미 결혼하려고 작정한 게 뻔한데 제가 무슨 첨언을 하겠나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해주었어요.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생활비는 제가 버는 것에서 거의 쓰고 있었으므로 남편이 남긴 돈은 그때까지 크게 건드린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따로 간직하고 있는 유산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이 떠난 뒤로 대형마트에서 계속 일을 해왔어요. 어떤 한 기업의 브랜드를 전담으로 하는 시식사원으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높은 지점이라서 저 또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었고 처음에는 3개월 정도 단기로 시작했는데 아예 고정사원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3일, 금토일마다 나가서 종일 근무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이 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근무를 건너뛴 적이 없었어요.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그때 처음 주말에 쉬게 되었는데 저희 셋째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그러니? 엄마가 괜히 미안하네. 그럼 너 친구들이랑 노는 동안 엄마는 방에 들어가 있을까?
짜증나게 진짜. 홈파티도 몰라? 우리끼리 사진 찍어서 SNS에도 올릴 거란 말이야. 엄마 있으면 신경 쓰여서 뭐 어떡해. 껴달라는 거야? 일 안 나가는 거면 진작 좀 말하든가. 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몇 년 만에 처음 쉬어보는 주말이었는데 셋째의 핀잔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식에서 판촉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출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던지요.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제 기분이 났습니다. 동료 여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휴게실에 모여서 같이 쉬는 낙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저에겐 사회생활이자 숨통이었습니다. 제가 재혼했다가 사별했다는 걸 알게 된 가까운 언니들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절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저에게 책임감으로 희생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늘 애들한테 죄인된 입장이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3자의 시선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퍽 낯설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어도 우리 남편, 애들 아빠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났으니까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 첫째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 기특하고 신기했네요. 둘째가 만년 취업준비생에 셋째는 아직 꿈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저의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긴 했으나 모두 다 건강하면 그것으로 또한 보람이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고 둘째, 셋째도 자리 잡고 나면 또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되긴 했어요. 이런 건 역시도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오로지 시간만이 약이라는 생각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렇듯 머리를 싸매고 사형까지 내놓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주말에 마트에서 판촉 행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득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저를 발견하지는 못한 채 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 저희 첫째였어요.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를 보니까 결혼하겠다던 남자친구 같더라고요. 사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박에 느낌이 왔죠. 거리가 가까워지자 저도 모르게 반갑고 신기해서 첫째 이름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첫째가 무심코 저를 돌아봤다가 하는 입모양으로 당황한 표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남자친구랑 카트를 끌고 가 제 앞으로 오길래 저도 안심하면서 웃어주었습니다. 둘이서 끌고 있는 카트를 슬쩍 보니까 과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야? 같이 장 보러 나온 거니? 예. 그거 감자칩. 내가 이미 집에 똑같은 거 몇 봉다리 사놨는데 베란다에 있는 거 못 봤구나.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첫째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같이 따라갔고요. 바로 가버리는 것에 저는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 싶어서 후회가 좀 됐어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아쉬운 마음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얼른 챙겼습니다. 증정용으로 쓰라고 나온 수량이었기에 바코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계산이 필요 없게 상품으로 주려고 했죠. 남자친구의 덩치를 보니까 왠지 이런 걸 잘 먹을 것 같아서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사람을 거의 따라잡아서 이제 막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저분 아는 사람이야? 우리 집 일 봐주신 분이야. 꼭 붙어 다니는 것이 정말 정겨워 보인다고 느낀 찰나 제 귀에 들려온 대화에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질문은 저를 두고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첫째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가정부 일도 하시고 마트 일도 하시는 거야? 와, 열심히 사신다. 우리 집 이모님이 원래 그래. 되게 일만 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나 봐. 방금 제가 무얼 들은 것인지 일순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주말에 마트를 찾은 인파 속에서 저는 갈피를 잃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늘상 입는 근무복 치마가 갑자기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지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표정 관리도 못하고 고정 멘트만 반복하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언제나처럼 손대야 할 것 투성이었죠.
먹었으면 제발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하라 해도 여전히 아무도 지키지 않아 싱크대 안에 널브러져 있는 식기들을 보고선 한숨이 나왔습니다. 뒤집어진 채 그대로 벗어둔 양말들이며 인터넷 쇼핑들은 어찌나 자주 하는지 포장박스며 비닐이 또 쌓여있는 곳에 급속도로 피곤함을 느꼈네요. 첫째 일로 심란한 와중에 다음날 둘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어서 보니까 잊지 말고 월세 입금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가 굳이 자취를 하고 싶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원룸을 얻어줬는데 월세를 비롯한 각종 생활비는 제가 대주고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는 게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기분이 우울하더라고요. 셋째가 저에게 짜증을 내는 것에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나 용돈 다 썼다고 문자 넣어놨는데 자동이체 좀 해두라고 대체 몇 번 말하냐고. 그거 내가 네 말 듣고 저번에 자동이체 해놨는데 거기 계좌에 마침 돈이 없었나 보다. 엄마가 돈 넣어줄게. 다음 달에는 제대로 넣어도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 말들도 이제는 서럽고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첫째가 방에서 남자친구와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걸 슬쩍 듣게 되었는데 저를 아줌마라고 지칭하더군요. 그때 제가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 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새 옷을 사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할 만큼 저는 검소하다 못해 남루하게 살았건만 새 딸들은 차고 넘칠 만큼 계절마다 옷이며 가방을 사댔어요. 첫째가 수집하던 립스틱들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한 개에 5만 원 돈이나 하더군요. 저는 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한 개 5천 원 주고 산 걸로 사시사철을 놨습니다. 스킨 로션도 끝까지 탈탈 털어 아껴 쓰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요. 아끼고 아껴서 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종일 서 있는 고된 일을 하면서 생활에 이바지하였는데 도대체 저에게 돌아온 것이 뭐 하나라도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더 이상 받아본 적이 없었고 제 생일에도 애들은 축하 메시지나 하나씩 보낸 게 다였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애들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그랬더니 개판 5분 전 상황이 되었습니다. 셋 다 불만을 터뜨려댔고 단연 그 중심에는 첫째가 있었습니다. 제가 훈육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기에 첫째 때문에 쓸데없는 분위기만 조성이 되지만 않았어도 둘째나 셋째가 이렇게 덩달아 삐뚤어지진 않았을 것 같네요. 첫째가 저보고 역시 계모는 어쩔 수 없다고 하길래 저도 속에 있던 말로 받아쳐줬습니다. 너는 그런 남자친구 집에다가 계모도 없는 고아라고 너를 소개했니? 남자친구한테 나를 식모라고 그러던데 상견례 때는 어쩔 생각이었어? 아니, 그거는 내가 농담한 거고. 농담? 너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냥 오빠한테 장난식으로 말한 거 가지고 몰래 듣고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엄마야말로 나 꼬투리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가 뭘 하든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한테 들어가는 돈 아까워 죽겠다고. 첫째가 악쓰는 걸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난날 저의 그 모든 노력들이 전부 허사로 돌아갔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슬픔과 허무에 쓰러지고만 싶은 것이 본심이었으나 독하게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챙길 수 있는 짐부터 싸서 나가버리라고 말이죠. 셋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살펴댔는데 첫째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더니 행동 개시에 나서더라고요. 뭐해? 빨리 짐 챙겨. 혼자 편하게 사시겠다잖아. 우리 보고 꺼져달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일부러 요란스럽게도 짐을 싸더군요. 둘째네 자취방으로 다들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아서 뭐 하냐면서 저한테 따지길래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정말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처음으로 저 혼자 온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도 그렇고 애들이 다 방심했던 겁니다. 제가 홧김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강하게 나오면 분명히 마음 약한 제가 먼저 숙일 거라고 애들은 확신한 모양이었지만요.
나도 이제 식모지 그만하련다. 내 집, 내 돈 하나도 엄마라고 여겨주지도 않는 애먼 남들한테 내어줄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알아서들 잘 살아라. 세 명한테 똑같이 제 의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다 계산해서 정리할 것이고 남은 금액을 3등분해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전문가한테 맡길 테니 시일이 걸릴 거라고도 했죠. 저한테 따로 재산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는 김에 셋한테 나누어 주려고 했지만 그냥 혼자 쓰겠다고, 그 돈이면 평생 일 안 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남겨내요. 집 비밀번호는 애진작 바꿨습니다.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집에 있는 3명의 물건 다 뺄 테니까 받을 주소 남겨달라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하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비는데 제 마음을 돌리기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해가면서 뒷바라지 해줬더니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것이 서글프네요. 어젯밤엔 자존심이 강한 첫째가 우는 소리로 반성의 전화를 했는데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첫째는 결혼도 해야 하고 둘째, 셋째는 자립심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한순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지요. 미처 쓰지 못한 얘기들이 많은데 첫째를 주동자로 새 아이들한테 당한 멸시와 모욕으로 상처가 깊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3명의 딸들을 이대로 싹 짓밟아버리는 게 정녕 맞는 걸까요?